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오전 2시 14분입니다. 항상 시청하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 잘 체크하시고 그 뒤에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 조정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더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물량을 적당히 채워두시고, 그리고 과거에 샀던 건 적당히 파시고, 그러니까 풀베팅 하지 않은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계속 부정을 유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사실 한쌤 같은 스타일은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상승 중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말을 좀 사실 좀 아끼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생방송 때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시대를 좀 유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 피대침 같은 그런 패턴보다는 추세가 깎이는 흐름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꼭 다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중도파 미국 뉴스네요. 뉴스부터 볼게요. 패드 중도파 샘플한 연은 총재 내년 금리 3번을 내려도 긴축적이다. 네, 맞는 말이에요. 미국의 경제성장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3분기 때 5%대 경제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곧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을 금리로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을 빨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이 이제 생산직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성장률이 4%가 4%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국이 잘 나갈 때도 5% 넘었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한국이 10년 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IMF 터지기 전까지는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 거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좀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2%대 나중에 맞추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3번 정도 내려서 4%대의 금리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긴축이 약해진 것이지, 그죠? 그게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경제성장이 이렇게 올라가던 걸,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은 정비례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5%의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얘가 어느 정도 끊는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게 떨어질 거거든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주가들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건 지금 당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는 추세가 깨질 때, 그리고 내년 한 봄 정도, 이런 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초봄일 겁니다. 떨어지는 건 초봄이고 아마 반등하는 게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시나리오에서 세리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5월 요 정도에 3월, 4월 정도에 좀 떨어지고 5, 6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완화를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금융 대책이라는 것이 약간 좀 뒤늦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금리 완화를 하더라도 이게 긴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당분간 이런 식으로 될 그런 경기가 나올 거다. 그죠?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막 금리 완화를 팍팍 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난 상승세를 5%의 금리로 눌러놓고 그 경기를 조금 상승률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 조정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어쩌면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나야 그렇게 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노멀한 조정, 그죠?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대는 지나갔고 이제 15,000포인트 정도를 좀 겸도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시겠죠? 네. 중기적. 내년 정도. 네. 고령화 고금리의 주요국 세금 늘렸다. 세금 늘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금을 늘려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이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금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세금을 늘리는 방법은 많이 거둘 것이냐, 아니면 생산량을 성장을 많이 해서 생산을 늘려서 세금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율을 높여버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그게 좀 딜레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총괄합니다만, 이제 금융정책만큼은 제가 과거의 정보를 옹호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많이 퍼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치명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아요. 당장은 좋죠.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니까 좋은데 그렇게 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그 돈을 어디서 거두었냐는 거지. 그러면 부자들한테 거두면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부자들은 한국에 사업을 안 해버리고 나가버리면 그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세율을 갈지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국은행 총재님하고 이번 정부 유일하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진짜 추경호 그분인데 돈 부분은 지금은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막아내고 있는 부분이고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산을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가재정으로. 그러면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제 세수를 이제부터 어떻게 확보할지가 되게 병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한 40%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구 분포가 그래요. 40%. 참. 1000만 원을 벌어도 4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500만 원을 벌면서 2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험보다 우선 응시료, 취준생 직장인 함수, 이제 응시료 엄청 비싸죠. 그렇죠? 사실은 뭐, 시험 한번 치게 되면 저도 이제 증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때 5만 5천 원을 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비쌉니다. 자, 엔화 예금 많이 늘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 부자들 자산 55%, 부동산, 해외 부자들은 15%. 어쨌든, 부동산, 일자는 투자 중요시, 당연하죠. 부동산 지금은 여러분들 경매 같은 것들로 공부하셔가지고 싸게 잡아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배짱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짱 플레이. 뭐 그렇게 안 팔란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 24년에는 이제 집을 좀 건물 사기 좋은 시기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요번에 주식이나 이런 걸로 코인을 좀 보셨다면 소소하게 작은 건물의 건물주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피스텔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 한번 5% 가까이 나오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나오죠. 그죠? 그래야 뭐 주식을 받을 테니까 대출 많이 끼지 마시고.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목표죠. 네. 기술주 비싸다. 글로벌 자금 가치주로. 그죠? 가치주.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가치주 쪽이 좋다라는 말씀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술주는 이제 변동성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매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가치 분석이 좀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던가 실적 관련주, 그리고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 배당이 형성이 되거든요. 뭐 고배당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지? 삼양옵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렌즈 만들고 현미경 렌즈 만들고 안경 렌즈 만들고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 배당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와요. 그게 분기 배당이라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어두면은 100만 원을 1년에 주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한 3개월마다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죠. 세금 떼버리고. 괜찮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그리고 만약 1억을 넣어놓게 되면 이제 1년에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의.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제 그 월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막 성장성이 좋고 이런 회사는 아니라서 아마 이제 대주주 쪽에서 이제 배당 뽑아먹는 그런 용도로 쓴 회사인 것 같은데 한번 소액 넣어가지고 이제 배당으로 놀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KTNG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배당으로. 네. 반도체 과잉 투자 걱정스럽다. 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이건 좀 아깝다, 그죠? 참. 대형 플랫폼 반칙 미래 단속 간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끊김없는 풀 HD 화질 네이버 치즈직 출격 치즈직이 뭐냐 치즈직이 그래요 뭐 광고죠. 사실 기사가 보면 딱 봐도 광고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기업 쓰면 좋죠. 휴업 구제 완화 속도 붙는다. 그죠? 네. 대형마트 QE 하는 것 좀 별로더라고 저도. 전세갱신권 청구 비용 줄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주도권 아파트 분양가 평당 2천만원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 돌파했다. 이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우리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 이제 지방의 이제 아파트, 저희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평당 1,000만 원이면 저렴한 편입니다, 아파트가. 준신축급,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를 봤었을 때, 1,000만 원이면 저렴한 편. 여러분,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좋은 곳에서 사실 이제 분양가니까 새 아파트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1,500만 원 정도가 돼요. 평당 1,500에서 2,000 사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좀 떨어져서 1,500쯤 하겠다. 근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분양가가 엄청 쌀 수가 없어요. 평당 2,000만 원이면 서울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수도권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수도권 뭐 일산이라던가 수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30평 해봤자 6억 대잖아요. 그죠?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평당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건축을 할 때 건축비나 뭐 노동비를 다 합쳐가지고, 그럼 땅값 부지하고 자기네들 좀 먹을 거 먹고 근데 이자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터무니없는 싼 가격, 뭐 집값이 뭐 1억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런 개소리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고, 지방에 이제 좀 진짜 별로 안 좋은,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그냥 지방의 빌라 같은 것,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 같은 건 아마 가격이 폭락할 겁니다. 나중에 거의 공짜로 줄 거예요. 일본같이 그래 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돌아다니시고, 너무 고층 아파트에 들어가진 않으시길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40층, 50층 짜리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재개발 하나도 안 돼요. 이게 평당가가 안 나와가지고 재개발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축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이상 되신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러나, 용적률이 조금 이제 넉넉한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잠든 용적률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못해서. 그러니까 땅 대비 층수가 높지 않은 곳을 좀 선택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나중에 이제 약간은 아예 그냥 저렴하게 이제 변두리 쪽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나중에 재개발해도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내가 좀 경제적 여력이 좀 안 되고 이런 분들 구축을 골라야 되고 요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좀 오래 두시면 나중에 재개발할 때 좀 나을 수 있겠죠. 아니면 완전 입지 좋은 데가 들어가야 되고, 돈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죠? 네. 50대 뛰어넘은 2030 빛, 경매 나온 연끌집, 연끌 쪽인 낙찰. 이건 참네. 재밌네요. 그죠? 2030 빛은 이제 뒤져야죠. 이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거의 뭐 그냥 할 말 없겠어. 말 아끼겠습니다. 네. 네. 연끌 성지 등기 때도 2030 주담대 4050보다 1억 많았다. 저도 마찬가지 아직 2030 세대이긴 하지만, 그죠? 만으로 넘어갔으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에 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좋은 데 살고 싶고 애들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지금 50대, 60대 세대분들 어리셨을 때 빨간색 벽돌집을 많이 사셨잖아요. 5층짜리 빌라 아파트 많이 사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얘네들은 집불도 없는데 비싸고 좋은 데 살려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뭐 요즘 뭐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앞으로는 한국 경기가 좀 더 어두워지겠지. 그거는 이제 지금 2030 세대분들의 행동의 결과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네. 없으면 없는 데 사서 모아서 좋은 데로 가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연끌해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참 대체 이렇게 만들어야 됐는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욕할 건 욕해야지. 그지? 적당히 했었어야지. 60세 이상 순자산 5억. 처음으로 청년층이 어쩌고저쩌고 2배 나왔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퇴직하신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사십니다.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코인이라든가 주식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쌤이 채권은 여러분들이 그냥 몰빵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몰빵. 몇 억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이자율이 5%가 넘는데 여러분들 상가가 아무리 이자율 좋아봤자 3억이 잘 안 넘어가거든요. 채권은 5%가 넘어요. 근데 걔는 국가 보증이란 말입니다.
건물주보다 채권주가 더 좋다고, 좋았다고. 이제는 할 말 없어. 이제는 뭐 대충 중간점 왔기 때문에, 중턱이 왔기 때문에 더 떨어질까, 채권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만, 옛날만큼 매력은 없어요. 미국 금리 5% 할 때만큼 매력이 없다고. 30년물 6% 넘게 나왔어요, 이자가. 6%, 7%대 나왔어요. 지금 오니까 어마어마하죠, 생각해보니까. 건물주분들 생각해보십시오. 그 채권 30억어치 사고 있으면요,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1억만 사놓고 있어도 여러분들 용돈 쓰시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걸. 자녀분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에코프로니 뭐니 100몇십만에서 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리포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이러냐고, 그죠? 맞죠? 집사리고 퇴직연금 해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미래가, 한국은 지금은 정말 너무 살기 좋은 동인데, 앞으로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은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하려나?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큰 변화 없이 1300원에서 126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조금 빠졌어요. 일본 엔화 환율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충분히 빠질 만한 그런 위치였고요. 한 8점대 중후반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다지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무리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강세죠. 하지만 강세가 조금 약해지려나라는 의문점 정도 드는 부분입니다.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 추세에 맞게끔 자꾸 작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추세가 깨질 때 여러분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떡락할 거냐 뭐냐 이런 거 예상하지도 마시고, 근데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캔들이 이렇게 좀 씩씩하게 나온 반면에 여기 좀 회전을 하다가 여기서 좀 자잘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 눈치를 좀 보는 색들이 생겼지 않나라는 그 의문점 정도, 똥똥똥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여기서 뭐가 더 갈 거다 할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미국 쪽에서 사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라브였나요? 라브, 이게 이제 채권 관련된 걸 겁니다. 요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라브. 근데 이 3배수 말고, 이게 3배수는 잘못하면 뒤지거든. 계좌 녹아버려요. 해붙이면. 좀 1배수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브 정확하게 지금, 이거 참,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채권이라고 해서 말 실수했어요. 바이오 관련주고, 속스가 요건가요? 요게 바이오, 이게 채권 관련된 걸 겁니다. 네. 듀레이션, 네, 그쵸.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이런 것들도 노려본직하죠. 기술주들 너무 많이 오른 정도부터 건드리지 마시고, 그죠? CLT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전기차가, 이제는 저가형 전기차들이 지금 대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가형 전기차. 실제로 이것에 대한 입증을 테슬라가 했죠. 모델3. 저도 탐나요. 모델3 4천만원 남짓에서 살 수 있는데, SUV고 굉장히 탐나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행거리는, 저는 이제 주행거리 좀 길게 나오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귀찮은 걸 싫어해서 이제 선택에선 좀 멀어지긴 했는데,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카로 레이 전기차를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그런 작은 것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요게 채권인가? 이게 이제 엔화, 요거 같은 경우는 엔화로 이제 미국 채권을 사는 부분인데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자, 요때부터 관심 있게 들고 보세요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빠졌죠. 그래서 제가 요 1200원 정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계약 과거에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1400원일 때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400원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1200원 정도까지 열어두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빠지긴 했네요. 이제는 횡보를 좀 저항을 먹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상승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배율이 없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다시 말해서 채권이 금리가 한번 살짝 오른다면, 그럼 채권 가격이 살짝 떨어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요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적당히 사시면 돼요. 그건 어차피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추천을 얼마 전부터 드렸더라. 그지? 여기서부터 셀트리온 열심히 추천을 드렸었고, 많이 올랐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저희 시향 종목에서 19만원 정도까지는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딱 왔다. 이 정도는 딱 왔다고 봐야 돼. 이제는 뭐, 관심 없습니다. 더 올라도 관심 없는 거야, 이제는. 저는 그래요. 더 올라도 관심 없다. 그러면 다 팔 거냐? 다 팔아도 되고. 그죠? 근데 다 파는 것은 팔고 나서 다른 걸 노려보고 더 저평가된 종목들 천천히 다시 모아가면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좀 남겨두고 그렇게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이다. 말이 좀 빠르죠? 네. 많이 빨리 해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 생각을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상이 좀 생기네요.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왔었다가 이 밑에 자리를 보지 않고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다시 단타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자,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해 드렸어요. 그쵸? 제가 비트코인 5,500만원 전후에서 단타를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여기거든. 근데 여기 딱 5,500만원이잖아. 그지? 여기 지지선이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잘 주아리를 주고 정말 또 반등을 했어. 그래서 요 타이밍에 제가 좀 구경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 사실은. 왜냐면 이게 A, B, C의 관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반전이 나와버렸어요. 반전이 이렇게 돌파 요 타이밍이거든요. 요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보시면은 뭐 도지라던가 IOST, 그 다음에 뭐 셀로, 그리고 셀로도 아니고 셀로도 마찬가지, 셀로, 그리고 뭐 스택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그 공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공식적으로 매수하라 해도 된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를 기다리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야. 예측이 아니에요. 견적이지, 견적. 그럼 이제는 시장 돌았다. 그 다음 이제는 위로 한번 6천만을 넘어갈 시도를 한번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빠져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뚫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가, 잠깐만, 4시간 차트 돌아오게 되면, 여기 이제 A, B, C, 그죠? 플랫 형태가 진행되고 X 형태의 파동이 진행돼서 다시 한번 뭐 벌써 만들어 줄지, 여기 한번 가리값을 줄 건지 말 건지,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쫄 필요가 없어졌어요. 고점을 넘기고 나서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단타 치실 분들, 비트코인 입장에서 요 가격 5,730만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5,730만원 정도 손절을 주고 여러분들이 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단타를 쳐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작은 눌림목,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돼요. 여기를 잡아드릴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세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세이도 저희 옛날에 세이도 관심 종목 있었었거든요. 세이 여기서 관심 좀, 세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쯤이었던가, 요쯤에서 세이 이거는. 근데 간 크신 분들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스택스가 이제 저희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스택스. 근데 뭐 이거를 맞췄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어느 정도 매수를 하려고 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빵해서 이걸 다 먹고 저거에서 저거 다 먹고 이러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다른 쪽으로 모아가는 걸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번트 조비종을 먹으면 이제 그걸 팔고 어떤 종목에 모으고, 가치 있는 종목으로 모으고, 그래서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변화가 크니까 어떤 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러면서 많이 먹은 걸로 이제 익절을 해서 다 좀 덜 간 것들, 안 간 것들 다시 모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네, 저희 구독자님들 다 똑똑하시니까. 자,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수위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아직 추세가 강하죠. 제가 이제 10만원 위에서 팔아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20만원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충분히 아직까지 힘이 안 빠졌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 제가 이거 눌림목 한번 잡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며칠 안에 한번 여기를 전절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체인링크였나?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고, 미나도 마찬가지고, 미나도 아직도, 미나 오늘 있었죠. 저희 공개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블랙핑크님, 네, 요 실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녹화 중에서, 스텔라 루멘,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화 중이라, 합니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거 보다는, 여러분들 관점이 내가 이런 관점이 있는데, 내가 좀 살려고 하는데, 아니면 물렸는데, 비중을 얼마, 뭐, 퍼센트로 말씀해 주셔도 금액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좀 본인 의견을 담아서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 같은 경우에, 미나 어디였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 녀석도 노래 문제 가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좀 늦게 봤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많이 가면 많이 가고 안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근데 아마 이게 수급도 보시면 여기 거리가 많잖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연끌하시죠 이러면서 좀 타점 때문에 개나 져버린 가져야 기뻐. 이쪽 손절이 좀 멀어서 그렇거든요. 2,5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미나 같은 것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여기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2,500원 말씀드리긴 했는데 2,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2배,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아마 이 추세가 깨지면 손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지나갔으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 1,000원 좀 안 되겠다. 그죠? 지금 당장 이 캔들이 깨지는 않을 거고, 지금 당장 일본 깨질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것 같고, 그죠? 여기 손절 준다 880원. 그러니까 수지가 맞다. 50% 빠지고 두 배를 노리는 거니까 이미 해도 되는 게임이 되는 거라. 그죠? 근데 타점은 안 맞죠. 이거는 이제 그냥 가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돌파 매수거든. 뭐 니어 프로토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왔었던 것 같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뻥 하고 가든지 아니면은 뭐 뒤지든지 해야 된다. 근데 뻥 하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 주말은 뭐 크게 뭐 의미 없을 게 그냥 꼴랑꼴랑 하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먼저 찾으셔야죠. 웨이브도 지금 손절가 나왔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 뭐 좀 약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뭐 천천히 이제 수익 났던, 단타로 수익 났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나 뭐 이런 쪽으로 모아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오스는 잘 말씀드리죠. 이젠 조심스러워요. 저희들은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거든요. 저도 뭐 그걸로 좀 철저히 벌고 있긴 한데, 사실 상승률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폴리곤도 뭐 나쁘지 않고요. 폴리곤도 지금 딱 타점이거든. 폴리곤 이런 거 노려보면 되겠네. 그치? 폴리곤 딱 타점이야. 딱 여기서 들어가고 첫 발 디디시고 여기다 두 번째 발 디디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쫄지 마. 이걸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빠질까요, 이런 거 묻지 마. 이거 묻는 거 아니라고. 첫 번째 딱 타점이 이거 패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지든지, 뭐 그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난 몰라. 80%난 여기는 타점이야. 근데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기가 타점이야. 여기는 이제 장투 가능한 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일단 발을 넣고 조금 올라가면 좀 덜어내고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아니면은 여기까지 열어두면서 꾸준히 모아가든가.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루멘 약간 뒷북입니다. 죄송합니다. 루멘은 약간 뒷북인데, 루멘은 제가 예전에 루멘이 제일 낫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때잖아. 그치? 작년 여름에 루멘이 제일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뒷북입니다. 이제는 뭐 차트로 분석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스토캐스틱 모양도 좀 애매하죠. 애매해서 지금은 뭐 딱히 방향성을 결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수렴 이탈이 될 텐데, 여기가 지금 타점이라고 물어보면 아주 작은 타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뭐 뚫어버린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모멘텀이 새롭게 들어올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루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에서 이슈가 들어오면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인넷이라든지 하드포크라든지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협업이라든지 이슈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루멘은 지금은 이슈가 없다. 제가 이때가 루멘이 좋다 그랬지. 이때. 지금은
모르겠다. 다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뭐 한 내년 봄 1월 정도 되면은 위든 아래든 한번 방향성을 결정을 할 텐데 만약에 빠지거들랑 여기서 모아 가봐라. 그러면 이제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가면 루멘이 예뻐지거든요. 예뻐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한 300원까지 열어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굳이 이제 단타를 치려고 해도 굳이 이런 애들 단타를 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불안한 모습. 이거 햇빨 아까 전에 폴리곤이 차라리 나아 보이고요. 비슷하지만 폴리곤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면 의외로 지금 제가 NFT를 되게 욕을 많이 했었잖아요. NFT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냐 디파이 정보들을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NFT랑 디파이 정보이 좀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자체가 거짓말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이 주제가 너무 사기치기 좋은 주제다. 이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현재 NFT 종목들이 땅 디파이 종목들이 단타를 치기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루비에는 그렇게 좋은 말씀 못 드려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예쁜 애들 많은데 굳이 애매한 루멘을 해야 될까? 이런 거지. 차라리 미나가 좀 더 단타는 나아 보이고. 니오 프로토콜은 이제 이것도 이제는 많이 올랐거든요. 니어도 이쪽에 계속 니어도 관심 있게 봐라고 말씀드리겠었는데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손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제 2,800원 손절로 4,000원 여기 못 사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깨질 거예요? 설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놔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잡으려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도 이거는 이제 물량을 좀 손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보셔더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도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게임을 하고 싶어 막 스릴 있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얼마까지 갈까요? 하면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장투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살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얘기 드리면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한 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에다도 뭐 거의 1,000원까지 왔었네. 와. 웨이브도 지금 다 차트가 다 좋잖아. 웨이브도 지금 단타치기 좋거든. 러시아 관련 종목이라 그렇지. 네오도 그 누구냐 저 룸맨보다는 네오가 차라리 나아 보이고요. 플로우 그죠? 저희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우는 이제 이것도 악명이 높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더 이상 뭐 이거 상패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슈팅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쭉 기프로 700원 800원 봐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슈팅이 조금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요타도 얼마까지 왔더라? 340원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최종 눌림목은까지는 안 오고 중간에서 이제 반낀 그걸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겠다. 자, 여러분들께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코인이 움직일 때 5분봉이었는데요. 사실 요때죠, 요때. 여기서 이렇게 오늘 오후 4시, 5시, 4시 이렇게 조정이 좀 났어요. 나스닥 미국 증시가. 뭐 않지는 않지만 한 200포인트 가깝게 조정이 나왔는데 200포인트 죄송한데 100포인트 가깝게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요 타이밍에 5시죠. 요 타이밍에 코인이 움직이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5분봉 여기 5시 내가 되었나 5분봉 10분 30분 정도 킵시다. 요때죠 요때. 그래서 나스닥에 몰린 돈이 또 코인으로 들어오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괜찮고 그리고 뭐 BTC 시장도 볼만하고 좀 아직까지 뭐 빠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흐름이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좀 버셨던 분들은 알토 조금 아직까지도 시들 좀 옮겨갈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비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양을 살짝 줄여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오, 그치. 이런 모습이면 예쁜 거지. 바다가 다지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한번 부러지더라도 여기서 한번 다지던가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요, 뭐. 클레이튼, 이건 누구냐, 뭐. 룸네트워크. 약한 애들도 좀 있고요.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뭐, 상승에 대한 여지가 더 강하고, 확률은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서 연끌을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버리면, 제가 말을 잘못해버리면 또 꼬라박아 버릴까봐. 꼬라박아 버리면, 그건 힘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사실 이 조정이 나올 겁니다. 시간 문제지. 아마 내년, 한 1월 넘어가면 제가 이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다음 달부터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1월 달까지는 양봉으로 좀 버티지 않겠나 싶고요. 2, 3, 4에서 옆으로 좀 기는 흐름이 등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제 반대로 살짝 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리고 조정을 좀 주는, 그래서 가을 넘어서 좀 주다가 겨울 다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확실한 건 월봉상 좀 비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늦었습니다. 호호. 마지막에 현대차 추가해달라고 했네요. 네. 하여튼 늦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좀 비싸다, 하지만 힘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하셔야 될 시기는 이런 운동 꼭다리 한 발이 맞고 나서 반등 줄 때, 이때는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5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이 절반에 대한 조정을 좀 대기를 하셔야 되거든. 우리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 이때도 빠지게 되면 여기서 비싸다 다 팔고 다시 하자 할 때 이거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좀 눈치 보면서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사야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이런 자리들을 한번 줄 겁니다. 적어도 한 5천만 원 이를 한번 줄 거거든요. 그때 또 끈덕지게 모아가시는 거예요. 이때 또 천천히 계속 모아가는 거라. 그런 전략이 좋아요. 오케이? 여기는 지금은 뭐 엄청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월봉까지 바타트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늘리게 되고, 1번 가지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죠? 에이, 현대차. 현대차 넣겠습니다. 네. 넣겠습니다. 37분부터. 현대차는 보실 분 보시고요. 마십시오. 근데 현대차 볼 게 없는데? 이걸 왜 보려 그러지? 이미 갈 대로 다 갔지 않습니까? 갈 대로 갔잖아. 여기서 샀었어야지. 코스피 제가 사도 된다고 할 때 10월 말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 주식이 제일 좋다고 맨날 노래 불렀는데 왜 지금 와서 볼라 그래? 근데 지금도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썩 당장 떡상하고 맛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그룹을 능가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그룹을 아마 능가하는 이제 한국 저결세 1위가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큰 흐름상 수렴 패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려봐요. 뭐 물어보는 거지 뭐. 지금 들어가봐요. 뭐 쫄 거 뭐 있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뭐. 그죠?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7만원이면 현대차 배당이 얼마나 되죠? 선전 안 해도 돼요. 18만 7천 좀 넘네. 10월달에 그래 얘기할 때는 안 사, 사람들이. 항상
18만 7천원이면 여기네. 그리고 타점은 나쁘지 않아. 돌파 베스트 타점은 나쁘지 않은데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요 흐름 자체가 여기랑 좀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 손절을 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고 계십시오. 근데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 좀 어렵고요. 한 14만원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 22만원 넘어가면 좀 물량, 20만원 넘어가면 물량 쭉 빼시고, 그리고 이제 20만원 넘어가면 살짝 입절로스 정도 하시고, 52만원에서 한번 살짝 덜어내시고, 24만원에서 상당히 덜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됐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